자, 대한강통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지금 대한강통신을 봐야 되는 건 뉴스가 아닙니다. 자, 어제 급등 나온 뒤에 어떻습니까? 오늘 장 초반에 마이너스 6%까지 좀 밀리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이 장면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흔들리셨을 텐데, 우리가 이 정도 올랐으면 끝난 거 아닌가? 투자 경고 예고까지 떴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장도 그렇게 보기에 좀 만들었다는 건데, 그런데 오늘 이런 흔들림, 그냥 급락만 보면 핵심을 놓치신다는 거죠. 겉으로만 보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안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는요, 단순한 차익 매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투자 경고, 이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이 물량을 뺏으려는 정교한 가격 관리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건 왜 하필 지금이냐? 왜 하필 이 자리에서 이런 흔들림이 나왔느냐는 거죠. 자, 이거 단순한 하루 뉴스로 설명될 움직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AI, 이 서버 내부의 광연결 전환, 그리고 MSCI, 스몰캡 편입 기대라는 더 큰 흐름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눌림은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전고점에 대한 돌파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압축 구간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런 흔들림, 우리가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좀 볼 수가 있는지 차트와 수급 그리고 이슈를 통해서 오늘 팩트를 통해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좀 번거롭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강통신이 이런 변동성, 우리가 그냥 나왔다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전장에 지금 좀 강하게 밀리는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겠죠? 다시 받아서 올리는 흐름. 결과적으로 지금 가격을요, 누군가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 우리가 그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올랐으니까 위험하다.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 끝낼 자리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왜 지금 이 종목 이런 식으로 흔들리고 있는지 우리가 인과관계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뭡니까? 바로 AI, 이 서버의 내부의 광연결에 대한 전환입니다. 기존에는 뭡니까? 광섬유가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잇는 외부 연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서버 내부 안에 칩과 칩사의 구조로 확장을 해주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구리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발열과 전송 속도의 한계가 점점 더 뚜렷하게 명확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이런 연산량이 폭증하는 구간에서는 이런 한계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뭡니까? 단순한 통신 인프라가 아니라 서버 내부에 대한 이 광연결, 즉 오비오 같은 흐름을 민감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한강통신,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회사는 지금 광섬유, 이 원료인 모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조립,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유통이나 핵심 공정 쪽에 경쟁력을 가질 곳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더 이상 대한강통신을 예전의 단순한 광케이블줄로 절대 보지 않겠죠. 바로 이런 지점에서 기관의 수급이 좀 붙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어제 4월 8일 고점을 만들었던 이 15,190원을 만들었을 때 기관들의 수급이 따라 붙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겨우 66만 주 붙은 거 가지고 뭘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동안 어땠습니까?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고점 부근에서 얘네들 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한 추격으로 절대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수적인 친구들입니다. 보통 고점 부근에서 큰 자리, 기관들 굉장히 방어적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여기서 들어왔다는 거, 대한강통신이 절대 짧은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 한 단계 더 어나더 레벨을 보고 있을 가능성을 얘네들은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 구리 가격 급등과 함께 OPGW, 이 쇼티지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전선주가 움직이는 이유, 단순히 전력망 투자에 대한 기대 때문에 아니죠. 구리 가격이 강하게 올라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존 방식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대체 구조와 효율적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이 OPGW 얘네 같은 구조가 다시 한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안에 들어가는 광의 가치도 같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전선이 먼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진짜 알맹이는 뭡니까? 그 안에 핵심적인 소재와 부품으로 옮겨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대한강통신이 그 연결고리 안에 있다면 지금 주가의 움직임 단순한 순환매로 볼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주도 측 의동의 초입일 구간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거래량을 오늘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 거래량 지금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1100만 주 꽤나 힘이 있게 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밀릴 때 거래량이 실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받쳐 올릴 때도 거래량이 또 붙는다면 이거 힘없이 무너지는 하락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상단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공매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910만 주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단순한 참고용 숫자가 아니에요. 꽤나 높게 쌓여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특정 가격대에서 넘기기 시작할 때 매수 주체가 하나 더 붙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기존 매수세의 공매도, 이 환매수까지 겹쳐버리면 지금 움직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빠르게 속도가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15,000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에는 어떻게 돼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 저항 구간으로서 앞으로 공매도에 대한 긴장감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6% 넘게 밀리는 장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자연스러운 눌림이었는지 아니면 의도가 다분한 공포를 주면서 물량을 털어내게 만드는 흔들림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 지금 그 아래에서 기관이 지금 다시 받아내고 있어요. 이거 그렇다면 그냥 하락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누군가는 더 싸게 만든 공포 연출에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 대한강통신 뭐가 붙었습니까? 투경. 이제 투경 예고까지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표면적으로 어때요? 악재처럼 보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더 쉽게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도 세력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구간 오히려 더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죠? 가격을 억지로 눌려 경고를 피하면서도 시장에 공포를 막연하게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상단에서 흔드는 물량 더 쉽게 받아낼 수밖에 없겠죠. 즉 지금 같은 이런 시퍼런 음봉 결과적으로 우리가 약세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시세의 종료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시세에 위한 속도 조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MSCI 스몰캡 편입 기대가 분명히 붙는다는 겁니다. 이 재료 현실화되면 패시브 자금들 기대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선침해가 들어오는 구조가 자주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관의 입장에서 지금 급할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지금 너무 급하게 날아가기 전에 가능한 한 여기서라도 물량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흔들림, 결과적으로 그런 목적성이 분명히 있는 자리입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건요, 많이 올랐다,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요, 누가 어떤 이유로 지금 이 자리를 관리를 해주고 있느냐,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기간의 평균 단가 이 12,000원대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면 이들은 결과적으로 단순히 짧게 몇 퍼센트 먹고 끝낼 구조로 들어왔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앞으로 AI, 인프라 광연결, 그리고 전력만 대체 수요, 이 공매도에 대한 압박까지,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MSCI 이런 기대감들 모든 퍼즐이 결과적으로 한 방향성으로 정렬이 되기 시작한다면 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오늘 나오는 흔들림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흔들림 누가 만들었고 누가 그 물량 지금 받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이 중요한지, 이 종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 또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때 던져버려요. 확신이 붙을 때 다시 쫓아 올라갑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추격 매수라고 하죠. 하지만 지금 시장 그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기회라는 것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한강통신의 핵심, 이미 오른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다시 판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게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대한강통신 그냥 흔들린 종목이 아니다. 장 초반에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6% 급락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받쳐 올리는 이 과정 자체가 누군가가 지금 이 가격 관리하고 있다는 강한 신호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목 이 방향성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장중에 어떻게 돼요? 한 번만 더 눌려버려도 대부분 공포에서 물량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추격 매수 붙잖아요. 우리가 항상 알고도 당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녹화된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시간적인 기준이라는 게 여기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가격에서 흔들림을 견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자리에서 주도 수급이 다시 붙어주는지, 어느 구간부터는 공매도에 대한 압박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는지, 이거는요 영상 한 편 보고 혼자 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금처럼 대한강통신 뭐가 붙었다고요? 투자 경고 붙었잖아요. 투자 경고. 지금 장중 가격 관리가 더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털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준만 갖고 있으면 어때요? 이런 흔들림 오히려 우리 평단가를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와 함께 대한강통신 끝까지 보실 분들, 지금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010-2472-6550. 여기로 대한이나 구독 이 정도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호가창의 흐름과 함께 기간 매수의 강도, 그리고 오늘 종가 관리 가능성까지 묶어서 제가 실시간 타점을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내는 문자 하나의 차이로요, 같은 종목 들고 있어도 누군가는 버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가장 아픈 자리에서 물량을 뺏길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건요, 희망 고문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버틸 자리와 밀리면 안 되는 자리, 우리가 정확한 팩트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 그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 남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관들이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수급이 붙고 있다고 했죠. 얘네들 지금 더 큰 상승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상승에 대한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죠. 이 명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업 가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기업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타점을 다른 종목을 통해서 잡아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대응을 해드렸는지, 이 정도만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sek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대한강통신 좀 더 본질적으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회사 단기적인 테마주로 소비하고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지금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강통신의 핵심, 단순히 선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광섬유, 지금 이런 모재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 정말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광섬유 산업에서 이 모재는요, 가장 기초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쉽게 대체되지 않는 그런 중요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자, 밸류체인 아래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진입장벽과 기술력이 꽤나 중요한 구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점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단순히 강 케이블 물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이 고품질 광소재에 대한 요구 수준도 같이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은 어느 순간부터 대한강통신 기존 통신 인프라 업체가 아니라 앞으로 AI 인프라 밸류체인의 일부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때부터 우리 시가총액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언급되는 2200억대 이 시가총액이 과연 비싼지 싼지 과거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이 회사가 어느 시장의 수요를 먹게 되느냐. 감사보고서에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적정. 그리고 지금 재무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면 이제 시장 리스크보다 재평가의 가능성을 우리는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단순한 흑자냐 적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오는 수주가 저가 수주인지 아니면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고부가 제품 비중의 확대인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고부가 가치의 제품 비중 확대라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순히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이익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신호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미 많이 올랐다는 프레임만으로 우리 대한강통신을 보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위험한
흐름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대한강통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박선생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